이제는 6억 원 이하의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집중 매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6억 원 이하 아파트 또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다시 더 상승될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주도 만족도도 높이면서 투자성도 높이는 이 투트랙 전략을 가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5994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이 선생님의 늘 좋은 말씀 잘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저의 거처는 예술의 전당 맞은편에 있는 레미안 아트힐에 머물고 있습니다. 3억 정도의 여윳돈이 생겼는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아들한테 증여해야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아들은 작년에 입사해서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5천에 14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투자를 해서 2주택이 되는 방향보다는 증여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증여받는 수증자 입장에서 아드님 입장에서는 6억 원 이하 부동산을 매매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고 두 가지 안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건 큰 틀에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세부적인 물건 추천과 계획, 전략 같은 건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적절하게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 방배동에 위치하고 있는 레미안 아트힐 아파트에 거주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현금이 지금 3억 정도가 수중에 있는데 요 3억 정도 선에서 투자를 계획해야 될지 또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투자를 해서 2주택이 되는 것보다는 당연히 증여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방배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자체의 가액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추가적인 2주택이 되는 순간 세금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취득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종부세, 또 추후에 양도할 때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여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증여를 좀 하셔라. 그렇다면 3억 현금을 증여를 하게 될 경우에 증여세가 약 3,900만 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이 3,900만 원은 수증자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드님이 납부하시는 게 좋다. 만약에 아드님이 뭐 현금 잔압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납도 가능은 할 수 있지만 이 증여세는 아마도 아드님의 월세 보증금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아드님은 이 방배동에 아마 같이 거주하시다가 분리가 된 세대 분리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지금 오피스텔에 거주 중에 있다라고 하셨고 이 오피스텔 월세에 거주하시는데 월세 보증금이 5천에 140만 원의 월세에 거주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보증금 5천만 원으로 충분히 증여세 3,900만 원 잔압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어려울 경우에는 이 증여세 부분까지도 증여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드님은 6억 원 이하 이 부동산 쪽으로 매매를 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 증여를 할 때는 부모님이 주택을 취득해서 증여를 하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증여를 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 현금 증여를 받은 아드님은 6억 원 이하 부동산을 매매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셔서 투자가 아니라 전입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6억 원 이하 아파트에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이 실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내년 1월 30일까지 시행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 아직까지 6억 원 이하 아파트에 저리로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여기에 대한 혜택이 있을 텐데 LTV가 아드님은 무주택자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80% 정도의 LTV 대출 한도를 받을 수 있고요. 또 DSR이 아닌 DTI로 60%가 적용받게 됩니다. 또 지금 나이대가 제가 어느 정도의 나이선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제 얼마 전에 입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 보니 20대일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30대라고 한다면 30대 초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만 34세 이하라고 가정을 한다면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으실 수 있다. 이 50년 만기는 아예 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만 34세 이하는 50년 만기의 특례보금자리론 대출로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5%이지만 우대금리 0.2%포인트 적용받아서 4.35% 정도로 금리가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렇다면 대출 한도가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냐, 이 기준을 따져봐야 우리가 담보대출을 얼마 정도 받고 그리고 현금 잔압은 얼마 정도 해야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계산이 가능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월 소득 그리고 연소득을 알아야만 하겠죠. 자, 우리 아드님이 만약에 최소 지금 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우리 만약에 알바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요, 1시간에 10,000원 정도의 시급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10시에 출근해서 한 6시에 퇴근하는 알바를 주 5일 정도를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 월 최소 못해도 170만 원 이상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170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연소득이 약 2천만 원 정도, 요 정도 발생이 되는데 연소득 2천만 원에 DTI 60% 적용하게 된다면 대출 한도 50년 만기에 4.35% 적용하면 얼마 정도 나오냐면 2억 5천은 나온다. 2억 5천. 그럼 대출 2억 5천에 우리 부모님이 증여해 주신 이 현금 3억, 요 증여 3억이 있고 또 아드님은 월세 보증금 5천에 요 증여세 3,900만 원 잔압하시고 남는 현금 약 1,000만 원 정도, 요 정도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약 5억 6천 정도는 매매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6억 원 이하 5억대 수준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지금 6억 원 이하 부동산에 이 무주택 수요가 접근을 하지 못했었고 그동안 6억에서 9억 구간으로 많이 접근을 했기 때문에 6억 원 이하의 부동산은 한 건의 거래도 없이 계속 정체되면서 소외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었고, 이제는 6억에서 9억 구간에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중지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6억 원 이하의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집중 매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6억 원 이하 아파트 또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다시 더 상승될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제안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6억 원 이하 부동산 쪽으로 서울 외곽적 일대에 구축 아파트, 요 구축 아파트를 보실 수밖에 없고 지금 서울을 고집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구축으로 보시되 당연히 연식은 2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가 순수 거주 목적으로 보고 접근을 하셔야만 한다. 투자성이 사실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년이 넘어가는 아파트 거주 목적 자체라고 하더라도 사실 건물에 감가가 있기 때문에 또 연식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물이 노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주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 그런 상황에서 투자성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진행을 해야만 하는데 정비사업 연식이 30년이 넘어가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약간 애매모호한 정도의 아파트다. 그리고 30년 차가 되더라도 그러면 거주의 목적의 거주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30년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6억 원 이하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실 가액 자체가 워낙 작죠. 이 가액이 작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사업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건물의 가액 자체가 낮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미엄 없이
순수 건물 감가가 생겨서 집값이 못 올라간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 거주 목적으로만 보시는 게 좋다. 자, 그런데 나는 거주 목적도 원하고 투자성도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서울 지역 일대에 이 정비사업 진행 중에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 이 다세대 주택 가운데서도 저는 속도가 가장 빠른 모아타운 지역 일대, 그리고 예정지가 아니라 지정된 지정지를 보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지정지. 자, 근데 우리 다세대 주택 정비사업 단지는 구축으로 매수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인식이 있겠지만, 모아타운 지정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정이 된 곳이기 때문에 구축이건 신축이건 전부 다 정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신축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신축에서도 방 3개짜리를 보시는 게 좋다. 자, 그 이유가 있죠. 우리는 투자적 목적도 있고 거주 목적도 있기 때문에 요 투트랙 전략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투자성 당연히 짙죠. 정비사업에 지정된 지정지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속도가 붙으면 당연히 미래의 가치가 더욱더 붙어서 프리미엄이 얹어질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신축 아파트가 될 소지가 매우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투자성이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또 정비사업 가운데서도 속도가 가장 빠른 정비사업인 모아타운으로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훨씬 더 신축 아파트 입주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22년에 강북구 번동지역 일대 시범사업단지로 모아타운을 지정을 했는데 이미 올해 관리처분까지 포함된 사업시행 인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에 착공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정도 안팎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지정된 곳들도 똑같이 그렇게 속도가 빠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범사업 단지가 그렇게 속도를 붙여서 빨리 진행이 된다면 나머지 지정지역 일대도 속도를 빨리 붙일 수 있다. 그래서 뭐 정비사업,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속통합기획 방식, 역세권 시프트 뭐 이런 사업 단지보다는 가장 속도가 빠른 게 모아타운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고, 또 신축으로 보는 게 가장 좋은 게, 우리가 정비사업 진행할 때는 전체적인 틀에서 본다면 당연히 감정가가 다 낮아야 좋습니다. 그런데 개별로 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부동산의 감정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권리가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권리가액이 높다는 얘기는 내 분담금이 적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신축 같은 경우에는 구축 다세대 주택보다 감정가액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추후에 내가 납부할 수 있는 분담금이 엄청 적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평형 신청 배정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내가 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축이 지금으로선 가장 좋은 형태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주가 되기 이전까지는 거주를 이 다세대 신축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조그만 방 2개짜리가 아니라 방 3개짜리 빌라입니다. 방 3개. 아파트 평수로 치면 약 25평 정도 될 수 있는 방 3개 정도의 이런 지정된 곳의 신축으로 보시면, 우리 아드님이 나이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 신혼집 장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신혼집에서 이 다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서울 중심부 지역 일대에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물건을 내가 거주하면서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거주도 만족도도 높이면서 그리고 투자성도 높이는 이 투트랙 전략을 가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님은 투자하는 게 아니라 증여를 선택을 하시고, 증여를 하되 6억 원 이하 부동산으로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서 전입하는 아들이 직접적으로 전입을 하는 목적으로 가시고,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로 6억 원 이하로 집중 매수가 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집값 상승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억 원 이하 부동산을 매수하되
서울 외곽 구축 아파트로 접근을 해도 좋은 방향이 될 수 있겠지만 투자성이 굉장히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성도 겸비되면서 거주 목적도 겸비할 수 있는 투트랙 전략인 정비사업 다세대 모아타운, 속도가 빠른 그런 지정지 지역 일대 신축 3룸으로 보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정확한 계획, 전략 추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